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열성 지지자들 역시 당일 모두 함께 나가자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정치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된 게 참 아쉽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임시국회 한다는 이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중앙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출석하는데요. 당 지도부 그리고 지지자들 모두 대동해서 동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더기 동행. 이재명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야당 탄압을 얘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그 자리를 그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야당 탄압을 강조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때로 움직이는 건 조폭이다라고 김웅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웅 의원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가 많지만 비슷한 류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신년 기자회견 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선거제라든지 개헌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에 대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자들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 내고 현란한 언변으로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미 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방탄국회라고 강력한 메시지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 팬카페에서는 출석날 모두 함께 가자는 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정면 돌파가 승부수, 억지 기소 무너뜨리고 오시라. 출석날 모두 함께 나가자라고 지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 성남시장 당시에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저는 뭐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검찰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그걸 반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뭐 많은 의원들과 함께 나가서 지지자들과 함께 나가서 검찰의 포토라인을 쓰겠다는 것은 뭐 전혀 본인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영역의 잣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정치적 영역의 잣대로 나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강한 자기의 이제 주장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연 그 제3자에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놨느냐. 그래서 이익을 얻었느냐가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기업이 이익을 얻었다는 것. 이거는 명백하게 그 형법 130조가 얘기하는 말하자면 뇌물공여죄에 저는 그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이 출두해서 입증하면 될 문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표적 수사고 나를 죽이기 위한 정적 제거라는 논리는 저는 이거는 뭐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고 다만 새 과실을 통해서 네. 본인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라는 점은 좀 과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리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과거에 어떤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고발인의 재항고로 인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어떤 그 피의자 A라는 얘기를 A라는 것을 A라는 사람으로 상정을 해두더라도 어찌 보면 왜 내가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고발인이 또 재항고를 통해서 이걸 다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한다. 근데 결론이 또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본인은 정치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어떤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하는 것을 조폭 운운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실 때 나오실 때도 다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박사무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출석하실 때도 나가셨고 사면돼서 나오실 때도 계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다 조폭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게 팬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응원하는 의미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어떤 악마화시키는 그런 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당내 분위기가 물론 전반적으로는 본인에게 본인을 좀 위하고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일부 다른 의견들 갖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지층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총질은 이적 행위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구를 안으로 하지 말아라. 총구는 밖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말 정말 듣기 싫은 말이다라고 진보 성향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에 직접 댓글을 달았던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자들 사실 향후 행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변의 변화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 선생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진보 성향 그리고 팬덤 문화 이런 네.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진보나 보수 구분할 것 없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부 총질은 이적 행위 청구는 밖으로 이 말의 내용은 사실 내부의 갈등을 어떤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팬덤 층에서 우상호 의원을 되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우상호 의원은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밖에서 언론이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자칫 약간 애매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분을 욕해버리면 아니 우상호 의원께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없어지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히려 더 위기에 빠지는 거고 또한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 친구 친명계 좌장의 네. 어떤 쓴소리를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비판의 목소리와 다르다라고 갈등을 키우는 면이 있는데 이 또한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애정어린 마음에서 했던 거라고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사들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하지 말고 밖으로 좀 돌리자 이런 뜻으로 풀이되겠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조금 쓴소리 했다고 해서 그 지지자들이 네. 공격해버리면 네네. 그 사람들이 또 진짜 등을 돌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것 같군요. 예, 김재섭 위원님.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부 총질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의아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총질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치적 견해라든지 아니면 특정 법안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들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신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법 리스크조차도 지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재명 대표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너무 이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지지자들을 포토라인에 같이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고 그 주변에 환호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아마 연출하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아마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밥상에 자신의 모습을 혐의자가 아닌 방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정치적 스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의원 시절 혹은 당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걸 지금 당으로 끌고 들어온 측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총질하고 있다라고 김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건 당과 분리시켜야 한다. 정성호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주말 동안 개인적인 일정 없이 공개 일정 없이 자택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당대표를 또 소환하는 이런 일정은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소환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를 세우고 있는 검찰, 서울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제3자 뇌물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사건과 같은 과거 검찰이 기소했던 제3자 뇌물 사건과 이 성남FC 사건의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등과 공모해서 K스포츠재단 그리고 미르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했던 부분 유죄가 나서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선고받았습니다.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이때 세워졌고 이것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죠. 진경준 전 검사장 대한항공 측에 천암의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 몰아주게 한 혐의도 유죄 판단 받았다. 그리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용인시장 시절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인이 토지를 싸게 넘겨받도록 했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진 있습니다만 이런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최단 변호사님 이번 성남FC 사건도 큰 문제 없다 혐의 입증하는데 이렇게 검찰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뇌물은 공무원이 본인의 이익을 얻는 것이 직접적인 뇌물인데 제3자 뇌물은 보시는 것처럼 성남FC에게 광고비를 주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은 전혀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오히려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성남 시민의 이익이고 공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기존의 이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이 제3자 뇌물이 반드시 그 공무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남FC에게 광고비를 줬지만 그것이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업적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결국은 다음의 총선이라든지 다음에 선거에서 쓰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고 내일이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성남지청에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이미 2차례 성남지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실망한 지지자 국민들 계신데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제가 그 진상을 밝히고 또 저의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 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일단 최은혜 변호사님은 뭐 제3자 뇌물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뭐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지금껏 예로 들고 있는 것과 약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3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가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 이건 전부 다 어찌 보면 최서원 씨라고 하는 최순실 씨라고 하는 어떤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입장이에요. 대부분 제3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떤 공무원 당사자하고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이해관계 이익권이 개입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FC에서는 성남시장이 당연지 구단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곧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뇌물을 뭐로 볼 것이냐. 정치적 이득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시장은 다음 재선을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이것으로 인해서 득표를 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광고비를 유치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재명 대표가 뭐 출두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저번에 그 정진상 실장의 어떠한 그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출석에 앞서서 얘기한 어떠한 발표문과 비슷한 형식으로 어떠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인에 대한 어떠한 이 뭐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어떤 정치적 수사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본인은 어떤 입장이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주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신문에도 좀 담겨 있거든요. 신문 하단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그리고 진경주 전 검사장, 처남 그리고 정천민 의원 지인들 이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측근들이었다라는 게 이번 사건들의 지금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판례들에 드러난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남 시민들이 득을 봤다 뭐 이런 주장들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결과물이고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냐 깨끗했냐 이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는 부분이어서 결과가 누구에게 득이 됐고 또 시민들에게 득이 됐다 한들 중간 과정을 법적으로 살펴보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는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석 이후에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큰 관심입니다. 구속할지 안 할지 그 부분 얘기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전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혐의가 100% 소명되어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던가요? 나라 뒤집어지죠.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죠. 자,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난리 난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우상호 의원이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1야당의 당수가 구속된 사례가 헌정사에 없는 거 맞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빼고. 또 제1야당의 당수가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고 대선 후보 때 그 많은 혐의를 가지고 떨어진 후보가 바로 또 당대표가 되어서 정치 전면에 등장한 사례도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안의 잣대를 동일시하게 들이댄다라는 저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법 앞에 공평하고 법 앞에 누구도 특혜가 없다는 사실은 뭐 그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받아야 한다? 범법 혐의가 있는데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3자 뇌물에 저 여기서 잠깐만 저는 왜 이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에 대해서 말씀 하나만 더 드린다면은 저는 그래요.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이 법의 취지가 뇌물 주고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어떤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돈에 의해 휘둘리거나 그렇게 해서 정책을 집행하면 안 된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어려움에 겪고 있는 장애인 단체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래서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안타깝게 여기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어떤 기업의 용도 변경해주고 혜택을 보게 한 다음에 거기 장애인 단체 돈을 줘라. 공적인 이익, 자기는 사적으로 돈 한 푼 취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직무를 남용한 것이고 직무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리 다툼을 이재명 대표가 가서 하면 될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 확보되고 확실하게 됐다고 했을 때 저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이건 야당 탄압에 대한 이거는 과도한 수사라고 방어막을 칠 것인지 그래서 자꾸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좀 제발 이재명 대표가 분리 대응하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이게 지금 현실화된 사안에서 민주당의 고뇌는 깊어지겠지만 결국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임시국회 여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방탄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일단 내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고 네. 또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방탄 국회라는 말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국회가 365일 그 불을 켜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민생을 논의해야 된다는 말은 저는 국민의힘 여당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화물자동차 운임법 그리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것들 현안 질의라든지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은 어쩌면 야당보다 여당이 먼저 더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탄 프레임에 힘 못 받는 민주당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통해서 잠깐 만나보죠.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방탄 프레임, 민주당 힘을 못 받고 있다. 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인기 관련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로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1월 달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난해 8월 말 이 대표가 취임 전후부터 모든 행보가 방탄용 공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세를 받는 데는 본인들이 만든 부분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해 11월 23일 국민의힘과 이태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으나 바로 이틀 뒤에 탄핵하겠다, 파면 요구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임 건의안 제출했죠.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해임 건의안 하면서 모든 게 다 흐트러지고 어그러졌습니다. 그 이유가 방탄용 때문 아닌가라는 걸 본인 스스로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 예산안을 처리를 공언하고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거리두기 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민주당이 스스로 본인들이 방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받는다는 이런 경향신문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히 힘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과연 민주당이 임시회가 아니라 정기회 때는 어떤 민생의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기억나는 게 잘 없습니다. 정기회 때도 민주당이 민생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임시회를 굳이 개최를 해서 1월에 별로 전례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임시회를 개최해서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 것이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상임위는 열려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계속 민주당의 민생이라는 말은 이재명의 방탄이라는 말로 동치가 되어서 오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100일 넘는 그 임기 기간 동안에도 계속 사법 리스크가 됐고 설령 민생이라는 진심이 있다 하더라도 임시국회가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불만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